네, 안녕하세요. 김상주입니다. 오늘도 홍천강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3의 2-1 강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2-1로 정한 이유는 강의라기보다는 이게 잡담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비정규 강의라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임시적으로 재미삼아서 오늘 강의는 고기를 잡으면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잡다 보니까 중언부언하게 되고 집중도 좀 덜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냥 경치 구경하시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견지 낚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양식 구데기를 더럽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양식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죠. 이렇게 구데기를 띄워서 이렇게 풀어주고 풀고 당기고 풀고 당기고 뭐 아주 그 양어장에서 물고기 풀어놓고 뭐 입장료 2만원 내고 들어가면은 사는 낚시는 저는 낚시 같지가 않아요. 그냥 좀 반칙 같거든요. 물고기 풀어놓고 거기서 잡고 그렇다고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저는 대낚시를 한 2번인가 해봤는데 지루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대낚시는. 제가 견지 낚시를 처음 하게 된 거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을 따라서 견지 낚시를 하는 모습을, 아버님이 하신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아버님 따라서 견지 낚시를 몇 번 다녔는데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어릴 때 저한테 한 번도 용돈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불만이었는데 왜 다른 아빠처럼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낚시에 따라가서도 그렇게 즐겁게 아버님과 같이 낚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결국은 또 아버님이 하셨던 이 견지 낚시를 또 제가 하게 되네요. 예. 흔히 이제 우리 아버님은 사회에서는 이렇게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과 반대로 살려고 어릴 때부터 마음 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또 아버님과 비슷해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원래 아버님 성격을 많이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보니까는 그 반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사회적이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랬던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제 성격이 드러나면서 다시 제가 이제 견지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처럼 아버지 역할을 잘하신 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일을 하시니까 초등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근데 남자가 싸는 도시락이 뻔하잖아요. 반찬도 투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도시락을 같이 먹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 때는 그렇게 밝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의관이 됐습니다. 군의관이 돼서 철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 찾아오신 거예요. 철원까지요. 아유, 큰 고기가 걸려서 이게 지금 반응이 떨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철원까지 찾아오시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랬는데, 그 표현하지 못하셨던 분도 이제 아들을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원 근처에 아주 작은 냇가에서 견지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견지 낚시를 했는데 아버님께서 견지 낚시는 안 하시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미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던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 아버님이 이제 중풍으로, 그 이후로 중풍을 여러 번 맞아서 3년 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3년 동안 누워 계셨고, 그 단단하시던 분이 점점 저를, 또 우리 아이들을 잘 못 알아보시게 될 때마다 제가 아버님을 뵙고 집에 가는 길이 굉장히 사실 마음이 좀 안 좋고 아내 몰래 울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죠. 결국 뭐 인생이라는 게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3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버님 목사님으로 나오죠. 그 목사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로만 맥클레인, 둘째 아들은 폴 맥클레인입니다. 그 폴 맥클레인이 브래드 핏이 연기하는 걸로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어린 아들 둘에게 장문 숙제를 내주죠. 장문 숙제를 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글을 써가지고 오면은 그 글을 반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반으로 줄여서 오면은 마음에 들면은
통과가 됩니다. 그럼 그 두 소년이 신이 나서 플라이 낚싯대를 들고 강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글을 써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은 줄일수록 글이 점점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글을 갖다가 처음 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연습한 게 자꾸 글을 줄여나가기,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글도 써지고 책도 여러 권 나오게 됐죠. 그래서 글을 줄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앨수록 글이 정수가 나오듯이 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좌우명이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삶은 단순하게, 또 생각은 심오하게. 삶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 단순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심오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전에보다는 행복한데, 제가 이제 어떤 아버님에 대한 반작용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나오라는 데도 다 나가고, 라디오도 몇 년 출연하고, 그랬던 거는 제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방송 나갔을 때 그렇게 저는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제 원래 성격이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긴 했지만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네? 행복하진 않고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많이 아프게 됐습니다. 많이 아프게 되면서 저는 뭐가 도대체 행복인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명상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신학서적들도 좀 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좀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정말 어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길들여졌던 거죠. 사회에서 이러이러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명상을 통해서 어떤 게 행복인가, 진정한 행복인지를 자꾸 찾아보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뭐 처세술책 이런 것들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몸도 안 좋고 오랫동안 아팠던 것들이 제 인생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행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그때 아프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방송국을 드나들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거는 처세술에 대한 강의입니다. 워낙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변되는 분이 김미경이란 분이죠. 그분이 하루에 본인은 4-5시간 자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이 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일반인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잠을 7-8시간 자야지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시간 자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잠이 적기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다 따라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좋은 지위를 가지고 이럴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걸 어느 정도 따라하면 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해질 수는 없고 성공할 수는 없는데, 단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 행복은 가난하든 부자든 지위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릴 때서부터 우리가 사회에서 배워왔듯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재산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지 성공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현대사회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위에만 쳐다보고 나는 저 정도가 되지 않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현실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더 많이 그런 처세술관이나 이런 데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칩시다.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는 걸까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예들도 있어요. 정몽원 회장 같은 경우도 많은 걸 가졌지만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최진실, 최진영 자매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절대로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재산도 하나도 없고 빚에 쪼들리고 도리어 질병까지 앓고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배워왔던 행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너무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인맥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남들 하는 만큼 어떤 좋은 취미를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건 누치입니다. 큰 누치가 잡혔네요. 이거 체면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들을 되게 많이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회를 찾아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그 다음에 심지어 같은 고향 사람들 향후회를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그렇게 썩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쳐야지 또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해서 골프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들은 많은 시간을 그런 데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되게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만족감을 주진 않거든요. 단지 우리가 불행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마취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되려면 글을 정말 요약해서 쓰듯이 글을 줄여야지 그 글의 정수가 나오듯이 삶도 단순해질수록 그 정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은 그런 모임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사회 활동들을 많이 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 내면이 평화로울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 그런 자극적인 것에 휘말리게 되면은 당장은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마치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으면 금단 증세가 오듯이 그런 관계들이 없으면 굉장히 심심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한 번도 행복이라는 걸 못 느끼고 나이가 들게 되고 느닷없이 큰 질병에 걸리거나 또 아니면은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그렇게 돼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관계가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 절망하게 되니까 자살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편견을 깨야 됩니다. 네, 요게 피레미 수컷입니다. 지금 아주 무지개색이죠. 그 무지개색을 띠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암컷을 꼬셔가지고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온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글의 정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줄여야 되듯이 인생도 많은 부분들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을 줄이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일요일 날 책 한 권 들고 커피숍 가서 조용히 오전에 책 한 권 읽는 것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책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커피향 느끼면서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동네 뒷산 한적하게 산책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행복한 순간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행복하지 않고 지루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극적인 것은 당장은 즐겁긴 한데 공허감이 쌓이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심심한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밥처럼요. 밥이 참 심심하죠. 달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리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좀 줄이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오늘 같은 날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천강에 나와서 견지 낚시를 하는데요. 견지 낚싯대 한 3,000원이면 삽니다. 구데기 2,000원, 깻묵 3,000원. 이제 여기까지 올 때 기름값이 좀 들었네요. 근데 경춘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좀 단축이 돼서 기름값도 좀 적게 됩니다. 전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속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뭐 고기가 잡히면 좋고 안 잡혀도 말고 뭐 이렇게 손만 느끼는 것, 이런 것도 행복감이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근데 우리 사회 자체는 뭐냐면 항상 실용적인 것, 내게 돈이 되는 것, 내 캐리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딱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어요. 해민 스님이나 법륜 스님이 얘기하는 힐링 열풍, 또 하나는 김미경 씨로 대변되는 어떤 처세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이 두 가지로 대변되는 성향이 있죠. 근데 해민 스님이나 법륜 스님 책 읽어보셨겠지만 읽을 때는 정말 좋아요. 뭐 당장 내가 뭐 도가 통한 것 같고 공중부양할 것 같고 난 이제 정말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책 덮고 며칠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죠. 다시 또 인생은 그렇고, 에이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마음의 식스팩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식스팩을. 우리가 맨날 그 닭가슴살 먹고 운동하고 짠 것 안 먹고 탄수화물 줄이고 그렇게 몇 년 고생해서 배에다 왕자 새기면 뭐하냐고요.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그 그냥 자기 만족 아니면은 그냥 남에 대한 과시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건강해서 좋긴 하죠. 근데 저는 그것에 10분의 1만 시간을 투자하자는 겁니다. 10분의 1? 아니요, 20분의 1만 투자합시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가만히 앉아서 내가 호흡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고, 요거 10분만 하자는 거예요. 눈 감고. 예?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다가 좀 늘면은 20분, 그 다음에 3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 그 시간 동안은 우리가 마음을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또 그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오만 가지 망상이 떠오르거든요. 내가 또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 가족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은 정말 분적이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명상이든 묵상이든 자기 종교랑 관련돼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연습이 되게 되면 있죠,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들, 망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거기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어때요? 조금만 기분 좋으면 그냥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다가도 조금만 일이 생기면 금방 이거 꼭 죽을 것 같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그 마음 일어날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 그냥 변덕 부리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가지고 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런 좋은 책 읽는 것 좋죠. 하지만 마음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책만 읽고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얘기는 지금까지 해민이나 법륜 스님 아니라도 그 전에 좋은 얘기들 나온 책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냥 마음 비워라, 그 다음에 욕심 부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뭐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왜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탄탄하게, 응? 그 복근 발달한 사람들은요, 누가 주먹으로 배 때려도 별로 안 아픕니다. 물론 세게 치면 아프죠. 응?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명상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나를 가지고 노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거는 또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이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런 얘기가 있죠. 과거는 히스토리고 미래는 미스터리고 현재는 해피. 그건 뭐냐면은 현재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과거는 그냥 역사예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그때 땅을 샀으면 어땠을까?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 당시에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지금 아내랑 결혼하지 말고 그때 사귀었던 그 여자랑 결혼했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우리는 과거 속에서 네? 현재 과거를 떠올리다 보니까 현재가 불행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미래는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미래는 어떻게 발생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항상 내가 병이 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실직당하면 어떻게 하나, 40대 후반 남자들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직장생활 합니다. 그것도 실직당하면 닥친 대로 또 살아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현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만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저 보세요. 자, 고기 진짜 많이 잡았죠. 네? 고기 많이 잡았다고 해서 아니, 그동안 이렇게 즐거웠다는 겁니다. 현재 그냥 이렇게 낚싯줄을 감았다 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금 현재만이 행복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환자가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환자가 나한테 무례하게 했건, 또 내가 환자한테 실수해서 내가 후회하는 그런 것들 다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다음 다음 주에 또 누가 올지 모르죠. 그건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미리 걱정하는 거를 연습을 안 하면은 항상 과거랑 미래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과거나 미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 현재를 갖다 직시하게 하는 연습이거든요. 자꾸 과거나 미래로 내 생각이 도망치지 않게 막아주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걸 그래서 오래 하게 되면은 현재의 양을 늘린다 그러죠. 우리가 현재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현재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를 갖다가 자꾸 현재의 양을 늘릴수록 우리는 굉장히 많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시든 명상을 하시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원숭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불행해졌다 행복해졌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움직이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도 그런 현재의 양을 늘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은, 그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자기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얘기하듯이 글을 짧게 쓰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말입니다. 단순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인생이 복잡해질수록 불행해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뭐예요? 많은 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소유하라고, 예? 소유하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많은 것들.
지위, 자동차, 집,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자식들, 그 다음에 땅, 이런 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소유하면은 그걸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물이 나를 갖다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진짜 큰 맘 먹고 외제차 한 대 샀어요. 비싼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딜 주차를 하더라도 누가 긁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도 옆에 차가 가까이 오기라도 하면 이거 아주 완전히 기절할 지경입니다. 기절할 지경. 저 차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또 그 차를 갖다가 누가 밤에라도 또 긁고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예? 그런 걱정들 때문에 그것에 내가 휩싸여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신경 쓰느라고. 또 우리가 좋은 지위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요. 회사에 소원대로 상무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이제 행복하다. 응? 소원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상무에서 우리가 만족하나요? 이사가 돼야죠. 이사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상무가 된다는 그 발령을 받는 순간 하루만 행복하지, 그 다음서부터는 부담감 때문에 그 지위가 나를 갖다가 이제 힘들게 해버린 겁니다. 응? 그리고 집도 어때요? 좋은 집을 샀다 칩시다. 그러면은 또 그 집에 어떤 누가 와가지고 남의 집, 옆집 애가 와서 벽지에다 낙서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안을 꾸미느라고 오만 가지 돌아다니면서 또 그 장식할 거 사게 되고, 예?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소유물에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삶을 단순하게 살수록 그런 거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만 해방돼도 어디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자 했던 것들이 나를 지배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강의라는 게 말이에요. 항상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서 계속 마음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는 삶을 모임이라든지 불필요한 모임들 줄이시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문상객 적을까 봐서 자기는 열심히 다닌대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적게 올까 봐서 그 결혼식 다 쫓아다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상객 적으면 어때요? 그리고 자식 결혼식 할 때 하객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장례식 2박 3일 아니면은 3박 4일, 결혼식 1시간이면 끝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저 집은 왜 이렇게 손님이 적냐? 그럼 끝인 거죠, 그 1시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 내가 쉬어야 될 시간들에 거길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말입니다. 예? 그래서도 이게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이 시류에 휩싸여가지고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여튼 많은 것들을 줄이고 항상 마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정말 짧습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아픈 시간 빼고, 그거 다 빼버리면은 우리 마음 들여다볼 시간 별로 없어요. 마음 공부할 시간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내 가슴에 꽂힌 창을 뽑듯이 그렇게 서둘러서 마음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감기 요새는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달, 두 달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컨디션이 나쁘면 그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예? 진짜 큰 거 걸렸나 본데. 예? 그래서, 예? 이거 진짜 큰 거 걸렸는데. 이거는, 실이 가늘고 바늘이 작아서, 이거를 그냥 끌어당기면은, 줄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살 물가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 실천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작은 실패 같은 견지 낚시로도 큰 고기를 무조건 땡기면은 줄은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서 뭐 누치를 잡게 됐습니다. 정말 크죠? 이렇게 큰, 이거 진짜, 지난번에, 지난번 강의했을 때 고기는 뭐 몇 마리 잡으셨나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 같은 걸로. 자,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놔줘야 될 시간입니다.